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7월 23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시장인 것 같아요. 장 초반에는 미국 시장을 따라서 갭상승으로 출발했었는데 이렇게 힘없이 밀렸었고 또 오후장에 별다른 반등 없이 여전히 힘없는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0.3%의 반등에 그쳤고요. 또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었죠. 오늘 0.27%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반도체 관련주는 그나마 선방을 했었고요. 또 자동차 관련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자동차 관련주는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그 실적 발표를 조금은 기다리는 것 같고 반대로 2차원지 관련주였죠. 이쪽은 오늘도 좋지 못했었네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 업종들 알테오젠, HLB, 삼천당제약, 리가켄바이오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주가 굉장히 선방을 했었고요. 그 외 다른 업종들은 그다지 시장 흐름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7월 16일 이후로 일주일 만에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소폭의 순매도에 그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0.3%의 상승에 그쳤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상승폭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코스닥은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고작 2포인트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던 시장이었는데 개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모처럼 외국인의 2천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은 여전히 3일 연속으로 지속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반대로 하이닉스는 여전히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 오늘 그나마 흐름이 가장 좋았던 업종이었고 현대차하고 기아를 살펴보면 자동차 관련주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카카오 오늘 김범수 의장이 구속이 되었잖아요.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고 또 그동안 4만원대를 지켜주었다면 오늘은 4만원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알테오젠, LX일렉트릭, 현대로템, LG전자. 오랜만에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또 기관은 HD 현대일렉트릭, SK하이닉스, 현대로템, 알테오젠, LS일렉트릭. 전선 관련주가 두 종목이나 포함되어 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은 미국 증시가 모처럼 반등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1.5%의 상승이 나왔었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어제는 1%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소폭의 반등이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 반도체 지수가 어제는 4%의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조금은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전장에만 잠시 좋았었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어쨌든 미국 증시가 한 차례 반등이 나왔지만 이게 본격적인 반등의 초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조금은 섣부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2주 가까이 주가의 약세 흐름이 나왔었고 처음으로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다고 해도 이게 추세를 완전히 돌릴 수 있는 그 시발점으로 보기에도 다소 어려울 수가 있고요. 하지만 지금 60일선에서는 한 차례 지지가 되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밑에 저점 있죠. 그 저점을 깨고 이탈하지 않는지 미국 시장의 흐름을 잘 살펴보시고요. 조금 뒤에 미국 시장의 상승 배경 중에 하나고 여러가지 이슈를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니케이는 전날과 비슷한 흐름이고요. 대만 증시가 모처럼 2%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 증시도 조금은 약세 흐름이죠. 자, 지금 시장 흐름은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아침에 나왔던 재료가 있었죠. 바이든이 후보를 사퇴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어제는 기술주의 약세 흐름이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 후보가 사퇴함에 따라서 그 뒤로 지명이 되는 후보가 있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지명이 되었고 바로 그 즉시 여론조사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트럼프하고 격차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제 미국 시장으로 하여금 그동안 낙폭 과대했던 기술주들 있죠. 그 기술주가 반등했던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이 됐고 물론 반도체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었습니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AR 칩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고 그게 반도체 관련주가 조금 더 크게 반등할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거는 반도체만한 재료이고
지금 전체적인 대선 후보와 관련된 재료를 보면 트럼프로 굳혀놨던 대세론이 실제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시장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의 기술주들 있죠. 어제 기술주에 한 차례 반등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장보다 국내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 그래도 삼성전자 오늘 오랜만에 1%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다소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또 특히 자동차 관련주들 오늘 모두 2%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조금 더 유리했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번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아직까지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다, 이거를 시장이 내비쳤다고 생각이 되고, 자, 그렇다고 이런 내용 때문에 주가에 반등이 나온다, 결코 그렇게는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이미 불을 지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의 변동성, 그거는 시장이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라든지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미국 시장이 한 차례 크게 반등이 나왔잖아요. 때문에 그 반등을 기점으로 해서 어제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지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내일은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목요일날은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국의 PC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이슈를 빌미로 삼아서 또 추가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도 있으니까 어제의 의견대로 이번 주는 조금 더 관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런 시장을 통해서 업황이 정말로 튼튼한 업종이라면 분명히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시장을 바라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HBM 수요는 올해 더 확대가 될 것이고, 올해가 최고점이 아닌 내년에 메모리 매출이 역대 최대치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물론 매출이 최고점을 찍는다고 해서 그때 당시가 주가의 최고점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제 경험상 반도체는 못해도 2, 3분기 정도 약간의 주가는 선행성을 띠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실적이 피크를 찍을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기사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최소한 2, 3분기 전에는 주가의 고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앞으로 더 나아질 수가 있고 더 좋아질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체크해 보시면서 언제쯤에 실적이 고점을 찍을지 이런 부분을 계속 캐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변동성 있는 시장 속에서 어제는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렸었죠. 또 한번 주목해 볼 수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예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전쟁이 22년 3월쯤에 발생이 되었죠. 아마 그 당시 여름쯤부터 굉장히 핫했던 키워드였었고, 그 이후로 전쟁이 계속 길어짐에 따라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것이고,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화 통화가 없었다고 해도 예전부터 전쟁을 빨리 종식할 것이라는 입장은 계속 유지가 되었었거든요.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중국을 방한해서 본격적으로 휴전 논의를 할 수가 있다는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나왔던 여론조사 있죠? 그 여론조사 추이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누가 당선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묘하게 트럼프가 유리한 측면에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오랜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이쪽도 당분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으로서는 자, 일단은 대장주 두 개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HD 현대건설기계. 어제는 무려 15% 급등이 나왔었고, 오늘은 살짝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저점 대비 많이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현대 에버다임이죠. 이 종목은 어제 상한가를 갔었고요. 오늘은 장 초반부터 기술주에 큰 상승이 있었던 만큼 시초가는 조금만 낮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빨간 양봉이 들어오면서 어제 종가 근처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이게 중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워낙 불확실성이 높은 시점이 있고, 또 다음 여론조사를 통해서 혹시나 트럼프가 밀리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또 언제든지 주가는 또 꺾일 수가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업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의 이슈를 봤을 때는 한 번쯤은 주목할 수 있는 업종이 될 수가 있고, 또 재료 자체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눌렸을 때를 활용해보는 것도 괜찮은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주식이라는 것은 저는 항상 힘의 균형이 필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은 빠른 속도로 급격한 하락이 나왔다면 한 며칠 동안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그게 모두 끝났을 때 반등이 나오는 것이 주식시장의 힘의 균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의 하락도 조금은 가팔랐잖아요. 때문에 물론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높은 확률로 본다면
분명히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버티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를 조금 더 활용해서 그 타이밍을 노려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는 취지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지난 4월처럼 이때도 장대 양봉이 나왔었죠. 하지만 그 다음날 다시 눌렸었고 또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6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 그 뒤에 하루 더 눌리고 나서 시장에 반등이 나왔던 만큼 단기간에 급격한 주가의 하락이 나왔다면 저점에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강한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추격 매수하는 것을 조금은 조심해 보시고요. 조금은 여유롭게 시장을 보는 것을 권장해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굉장히 아쉬운 시장 흐름이었는데 빨리 이런 변동성이 진정되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